세계대전과 성경의 이해운입니다. 세계대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장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강조화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겠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마지막 때 위급할 때 그 지혜가 여러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말씀 좋지만요, 때로는 이 시대적인 거,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들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세계대전과 성경의 이해입니다. 자, 유라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라시아를 왜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쪽에서 전쟁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한국 전쟁을 많이 두려워했는데요, 그죠? 한국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전쟁과 더불어서 세계대전이 함께 아마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세계대전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한국대전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언된 것은 없습니다. 세계대전을 살펴보면 한국 정세까지도 세계 정세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세계대전 주체 세력들의 국가들이 바로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죠.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적은 수의 세계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전 세계 국가들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아시지만 상위 1%입니다. 이 상위 1%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1%의 대부분의 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상위 1%인 223 트릴리언, 얼마인지 한국 그걸로는 계산을 못하겠는데 223 트릴리언, 상위 1%가 223 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그 부가 세계 부의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80%는 세계 부의 6%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계 인구 80%, 70억을 잘 봤을 때 56억이 전 세계 자원 6%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인구 80%가 바로 세계 부의 6%로서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말이죠, 상위 300명, 적은 숫자죠. 상위 300명이 가난한 사람 30억 명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다 아시나 보네. 놀라지도 않아요. 30억 명의 부를 300명이 가지고 있다고요. 소수의 부자 나라가 다른 가난한 나라에 매년 1,300억 달러 경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이 가난한 나라로부터 가져가는 돈이 9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경제가 건전하고, 아직도 뭐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건전하진 않지만 건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새끼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중에 새끼밥 못 먹을 때 왔을 때 왜 그때 감사하려고 했던가, 그때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는 절대로 균등해질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정한 무역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자원과 이 무역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많은 무역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들이 뭐냐면 강대 국가에 유리하도록 규정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강대 국가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더 값싸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5천억 달러를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매년 2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해가 거듭될수록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은 계속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학대, 여러분은 학대 당하지 않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먹고 산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경제 규제를 당했거나 전쟁에 돌입한 나라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엄청납니다. 빵 한 쪼가리 구해서 먹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경제 붕괴는 하루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층의 사람들, 물론 부자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건 물론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 싫어한다 아니에요.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과 그런 경제적인 부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소망이죠. 미국을 포함한 나토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가 있고 그중에 또 중앙아시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핵심이에요. 계란 노른자와 같은 중앙아시아 그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방세계와 나토지요. 미국을 포함한 나토가 그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또 진출하고 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부는요, 부를 가지게 되면 그만 됐다. 지족함이 없어요. 부는 부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돈을 받잖아요.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이것이 인생의 욕구입니다. 서방 세계 주변 국가들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자국의 안보와 세력 약화 시도라는 그런 측면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방 세계가 자꾸 중앙아시아 쪽으로 옛날에는 그쪽에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미국이 주로 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신경 많이 썼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라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쪽은요, 굉장히 많은 천년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년 자원 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건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는요, 계속해서 서방세계의 군사력 정강 때문에 자국의 안전 보호와 안보와 세력 약화를 시도하려는 획책으로 느끼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략적 주요 지역 봉쇄,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강대국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는 서로 뭡니까?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치공화국으로 자신들의 영향권 속으로 귀속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그루지아 침공을 합니다. 그루지아. 그리고 침공이나 그리고 크림반도. 푸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크림 싫어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크림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나 크림 안 좋아한다고. 그래놓고 크림반도 먹어버렸어요. 크림은 싫지만 크림반도는 좋아하는 거예요. 땅은 좋아하는 거죠. 러시아 인근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은 러시아의 위협이며 도발이다. 러시아 합참 의장 중에 한 사람이 합참 의장 이렇게 말합니다. 도발이다. 러시아를 이거는 공격하는 거다. 중앙아시아가 아니다. 과거에 러시아와 미국은 테러 척결이라는 대외 정책에서 동반자 관계였어요. 그런데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세력 확보, 세력 다툼으로 관계가 완전히 끼워져 버립니다. 특히 카스피해가 있는데 이 카스피해 생산되는 원유가 원래는 러시아 석유관을 거쳐서 유럽으로 다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직접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중요한 국가죠. 카자흐스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즈베키스탄 들어보셨죠?
투르크메니스탄 이 3국이 에너지 개발권과 그리고 에너지는 있으면 뭐예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권을 미국에 준 거죠. 그리고 이슬람 그 분리주의자 IS와 같은 그런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라는 뜻으로 사실은 러시아 대신에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공조체계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세계가 자꾸 유럽으로 서방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다자간 및 지역 간 협력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 포함된 나라가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의 독립국가연합들이죠. 다 옛날에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었어요. 이 나라들이 탈러시아,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이 의도적으로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랍의 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코에 가니까 그 체코에 보면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랍의 봄이라든가 해서 독재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 바람을 불러넣으면서 쉽게 말하면 국가를 손쉽게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 친서방화 정책을 펴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자꾸 러시아 얘기하느냐. 에스겔 38장에 러시아가 공화국 주체 대장이에요. 고개 나라입니다. 대장입니다. 자, 공산군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민주화 바람을 자꾸 일으키니까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여러분, K-팝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얼마나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오히려는 공산국가에서 더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가 맛을 봤거든요. 고기 맛을 모르던 사람이 고기 맛을 보면 고기 맛 좋잖아요. 그죠? 닭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으면 더 맛있고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미국에는 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마만 있고 밑에 이렇게 나무로 짜져 있는데 그 덱에서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아주 비싼 안심인가요? 구워 먹어봐요. 진짜 얼마나 맛있어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제 생각에는 북한이 무너진다면, 체제 붕괴가 온다면 이 민주화 바람 내지는 K-팝, 나만의 이런 그 문화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동구권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화 유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무너지는데요. 아마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개 국가 흥망성쇠를 보면 외부의 침략 이전에, 외부의 강대국가가 침략하기 이전에 내부의 부패가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은요, 성경에 보면 맨날 그 잔치하다가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사자 국가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데 잔치하다가 망해버립니다. 부패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성은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성도 보면 사륜마차가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두껍죠. 거기다가 밖에는요, 물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죠. 체코에다 가니까 어떤 성주가 말이죠. 그렇게는 높은 곳에 자기 성을 세워놓고 아무도 못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만 내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은 그렇게 해서 공략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도 그랬어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붕괴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방 세계가 공산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민주화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민주화 맛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의 원유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예방 공격이라는 명분으로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그냥 공격했어요. 명분 없어요. 특별한 명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가들에게는 계속 군사력 증강 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비방한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밖에 안 되는 전 세계 불을 지는 사람들의 욕심은 사탄에게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들이 국가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는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위 적어도 1%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나 계속 미국만 가면 저 못 돌아갈지도 몰라요. 미국 정부를 제가 대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 미국 군사력의 영향권에 없는 나라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하면 미국 군사가 다 주둔하고 있어요. 이것을 좋게 보면 보호하는 명분도 물론 있지만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권 속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의 생활은 피폐해 가는데 군사비는 점점 더 늘어나요. 이 군사들은 상위 1% 엘리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소말리아, 수단, 이란 등은 미국이 손본 나라들입니다. 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 나라들이죠. 자, 2010년 미국은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랍의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아랍의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는데 이집트의 무르시 대통령이었나요? 새 대통령이었어요. 그 사람이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웁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뒤에서 미국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유국들의 내전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 성난 군중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죠. 자신의 독재자에게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독재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고 다른 독재자를 바꾸지만 역시 그 사람도 엘리트의 고위들입니다. 이 고위는 뭐냐면 뒤에서 조종당하는 정치인들을 고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엘리트들의 고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토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카다피, 리비아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리비아는 어떻습니까? 리비아는 성경에 에스겔이 붓이라고 표현한 나라가 바로 리비아입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이 움직이면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계대전을 성경에 비추어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붓이라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붓이라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와 연합하는 국가입니다. 이들이요 지금 친서방화 정책을 펼치라도 결국은 한 통속이 되어서 전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공화국 참전 국가가 바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카다피는요 시민군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 시민군을 뒤에서 무기를 대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카다피는 시민군에 의해서 잡혀 죽고 그리고 리비아는요 미국이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완전히 피폐화되어 있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닐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리비아가 왜 미국의 눈에 가시가 되었을까요? 한국처럼 고분고분하지를 않았어요. 한국은요 동성애를 유포시켜라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막혀서 지금까지는 통과 안 됐죠?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오더가 떨어지면 한국은 바로바로 잘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전 세계로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미국의 반정부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엔드타임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리비아가 왜 폭격을 당했는가? 이 미국이 말이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와서 때려 부셔버립니다. 화가 나잖아요. 산유국들이 연합을 했어요. 미국 달러 쓰지 말자. 그래서 유가, 국제 유가를 보통 미국 달러로 그동안 썼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 더 이상 안 써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손을 봐준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를, 카다피를 그래서 손을 본 거예요. 카다피가 했던 것이 자신의 통화 디나르를 사용해서 석유를 팔겠다, 미국 달러 쓰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를 제거한 겁니다. 물론 제가 독재자를 칭찬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냥 독재자를 독재자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독재자를 독재자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독재자가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제거합니다. 토사구팽이죠. 시켜요. 사담 후세인,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이제 아시나 보네요. 사담 후세인도 자신의 그 유럽의 미국 달러, 그걸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페트로 달러를 안 받겠다, 대신에 유로화로 대신 받겠다 선언한 뒤에 사담 후세인이 그래서 제거된 겁니다. 둘 다 기름값을 미국 돈으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사담 후세인과 9.11 사건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관련 없음을. 9.11 사건에 사담 후세인이.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미 거짓으로 다 드러났죠. 그리고 특히 예방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사람을 해친다. 그래서 미국이 미리 예방 공격 차원에서 부신다. 이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보셨어요? 영화 안 보셔요? 우리 성도님들 하도 거룩하셔서 영화 안 보셔요. 저는 잘 보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벌써 저 사람 벌써 이게 죄를 지을 사람이에요. 미리 가서 그냥 체포해 와버려요. 그리고 냉동시키든가 기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요. 미국이 하는 것을 그대로 영화로 보여주는 것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라크는 국제사회에서 위험 국가다. 그래서 미리 공격해야 된다고 친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살상무기 안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이 공격한 후에 발견한 유일한 것이 뭐냐면, 미국이 1980년대에 사담 후세인에게 건너주었던, 그때 이라크와 이란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라크에 지원했던, 미국이 지원했던 옛날 무기예요. 재래식 무기죠. 그 재래식 무기밖에 발견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유엔의 사찰에서도 사실은 드러났던 겁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오류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과 오류에 기초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후세인은 좋은 지도자는 물론 아니었지만 미국의 윗보였어요. 마음대로 말을 안 들은 거죠. 우리 돈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토사구팽 당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이라크는 재래식 무기도 거의 폐기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라크는 유엔 교리안을 준수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했죠. 미국은 그래서 이라크를요, 하루 만에 영토 40%와 그리고 유전의 85%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속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를 하루 만에 어떻게 40% 영토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라크는요, 이미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못 버텼어요, 이라크가. 리비아와 이라크를 선본 미국은 그 다음에 다시 중동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달러, 이것을 페트로 달러인데 미국 페트로 달러로 산유국들이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전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세계 엘리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공법을 인진으로 바꿔버리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힘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원유 결제 수단으로 페트로달러 대신 오펙 달러와 유로와 이제 이원 체제로 가겠다고 후세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9.11 사건은 2001년도죠. 그리고 2002년도에 이라크가 침공당하죠. 이제 빌미가 생겼잖아요. 우리 미국이 공격당했다 말이죠. 저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것을 바로 뉴스로 나오는 걸 그 실시간에 저는 봤어요. 보는 순간에 말이죠. 뉴스 매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있었을까? 그거 하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비행기가 치잖아요. 근데 어떤 빌딩은 치기 전에도 벌써 밑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팬케이크 현상이라고 하는데 폭파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미리 48개나 되는 있죠. 그 프레임들을 다 미리 잘라놓고 그리고 폭파시킨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치면 얼마나 견고한데요. 얼마나 견고해요. 그 견고한 빌딩이 비행기가 치면 여기만 치고 위에만 날아가든지 밑에는 견고합니다. 다 날아가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5,000명 상주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출근 안 했어. 2002년도에 이라크가 9.11 사건을 알카에다, 은신처다. 그곳이 알카에다가 그곳에 숨어 있다. 이라크를 공격하죠. 2011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로화 결제되던 원유를 미국 페트로달러로 되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나토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는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대통령이죠. 붕괴를 획책해 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빠르게 지리적 여건이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헤어지거나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거대한 두 축, 그것이 뭡니까? 공화국 주체국과 서방 세계입니다. 두 축으로 현재 나눠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나눠지고 있어요. 희한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자, 시리아의 내전과 IS의 출현을 자연 발생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누군가 IS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 느껴보셨어요? 전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세를 확보할 수가 없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뒤에 누군가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요 계속해서 IS, 시리아 내전과 IS 이런 출현들이 결국은 이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유럽이 이슬람화 되었을까? 이슬람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예외가 아니던데요. 한국도 지금 뭐 말도 못할 정도로 파고들었더라고요.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의 이제 혼란, 이것은 전초 단계로 보시고 그 다음 단계가 그들이 입으로 뭐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미국 본토를 IS는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빌미로 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죠. 마셜로입니다. 마셜로를 선포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하는 겁니다. 아마 IS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미국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 비상계엄령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전 세계는 총체적인 경제공황이나 내지는 이런 비상계엄령 체제로 전 세계가 돌입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IS가 제조한 폭탄의 화학물질, 내광과 같은 대부분의 성분이 터키와 이라크 현지 기업에서 생산한 것이며 또한 미국과 브라질, 중국, 일본 등 20개국으로부터 폭탄 제조에 필요한 성분과 원료를 공수받고 있다. 미국의
분쟁 군비 연구소의 공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방 국가들이 IS의 모든 그런 폭탄 그런 재료들을 제조에 필요한 성분과 재료들을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미 세력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연맹을 통해서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합니다. 자,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맞먹고 있고요. 두 나라가 친합니다. 좀 머리가 복잡하죠? 이제 좀 복잡해질 때가 됐어요. 이란과 러시아가 친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친합니다.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다시 친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화국 전쟁 때 방관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방관하는 국가가 있고 참전하는 국가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도 교역을 하지만 미국과도 상당히 친합니다. 자,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 정권을 위해서 군사와 경제적 지원을 현 정부였던 알 아사드 정권에게 이란과 러시아가 뒤에서 자금을 대줘요.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지금 내전, 여러분 이 내전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전쟁과 그리고 이 내전에 대해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쟁하게 돼. 같은 민족끼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랍 민족 안에도 페르시아 민족하고 아랍 민족이 나눠지죠. 그리고 시아파와 이슬람계 안에도 시아파와 수니파가 또 나눠지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같은 민족끼리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응해지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그래서 뒤에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아사드 정권이 친러 정책으로 이란과 친하니까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정부군에게, 정부군 말고 반정부군에게 무기 같은 것을 태워주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요, 불쌍합니다. 이 도대체 고래등에 치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여기저기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난민들 때문에 이런 막 폭동도 일어나게 되고 강간도 일어나고, 유럽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전초 단계예요. 그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안정시킬 거거든요. 왜냐하면 3년 반은 통치할 거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노선이라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다. 이거 누가 말하냐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말해요. 시리아에다가 화학무기 사용입니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다. 화학무기가 동원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하면 내 정책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아주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아주 깊이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전은요, 시리아 내 이슬람 시아파가 있어요. 이 시아파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13%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시아파가 집권을 하고 있고 수니파는 80%가 넘는데 집권당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종파끼리의 전쟁을 시리아가 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시리아가 나중에 전쟁에서 없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는데, 정부군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시리아 정부군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반정부군 뒤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그러면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합니까? 미국은 또 이란에 원유 제재를 풀어줬어요. 석유 묶어놨잖아요. 수출 못하도록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란과 또 미국이 또 친하게 지내요. 자,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면서 시리아는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유입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터키 및 레바논 분쟁으로 계속해서 확산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또 그 전쟁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리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다수의 전쟁 전선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시리아만이 전쟁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변 일대가 이미 전쟁 전선을 구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중동은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알 아사드 정부는 오랜 우방인 러시아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 반군은 적대적인 알 아사드 정부의 적대적인 미국과 서방 세계, 그리고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대리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정작에 그 국민들이 서로 전쟁하는 것보다는 뒤에 서로 다른 세력들이 있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6.25 동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남북한이 딱 나누어진 것이 소련과 스탈린이었어요. 그때 소련과 미국,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분단하기로 포츠담 협약인가요? 거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대 국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시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니파 무장단체입니다. IS가 이 내전, 원래 그렇잖아요. 내전이 일어나고 전국이 막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런 곳에 IS 같은 집단이 서식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동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S가 있죠. 정부군이 있죠. 반정부군이 있죠. 죽어나는 것은 국민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 2012년 11월에는 시리아에서 날아온 포탄이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공원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를 향해서 발포했지요. 우리 연평도 폭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쏘고 하듯이 2013년 5월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의 한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요. 이러한 국지전들을 보면서 세계대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린든 라루시라는 사람인데, 그분 이야기를 그분이 정확하게 세계대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끝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바로 세계 3차 대전이다. 3차 대전은 한편의 대영제국, 즉 영국, 네덜란드 자유은행 금융 시스템. 이게 바로 자유은행 금융 시스템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의 월과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는 누가 있느냐면 유라시아 주요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 인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도와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동맹을 맺은 적이 없는데 지금 동맹 맺었어요. 그들이 동맹을 맺는 이유는 공화국 주체 국가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미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유럽 전체를 식민지화했다. 그들이 리스본 협약 아래 미국과 유럽을 통제하는 때가 되면 지구상에 피튀는 전쟁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독재자가 출현할 것이며 대량 기근이 생기며 굶주림으로 세계 인구 밀도가 감소된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포르투갈과 러시아 그리고 벨루루시를 영국이 통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의 자치 통치권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각 국가의 통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신세계 정부에 복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린든 라루시의 연설에서 몇 가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국, 네덜란드 바로 자유은행 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입니다. 만일 성경의 유럽연합을 10발가락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발가락의 영국, 네덜란드, 여기 세계은행 그 뱅킹 시스템이, 세계은행의 그 시스템, 뱅킹 시스템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10발가락, 유럽연합이 10발가락에 포함이라면 말이죠.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영국 왕실을 포함해서 유럽 왕실들이 전 세계 부를 장악하고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세 개의 그룹 아닙니까? 예수회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영국과 네덜란드 은행 시스템, 이것이 바로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뱅킹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유럽 왕실입니다. 세계에 이들이 바로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10발가락 중에서 철과 진흙 중에 말이죠. 영국은 철에 해당될 것이며 7머리 10뿔 짐승에 3뿔이 빠지고 작은 한 뿔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은 영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슬람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딱 이거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영국 왕실의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유대인 랍비를 통해서 듣고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IS가 저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전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거 보면서 이슬람 세력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전쟁과 반드시 함께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에케시를 6장에 보면 백마가 먼저 나오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홍마가 나오죠. 전쟁입니다. 전쟁과 적그리스도가 같이 나와요. 공마국 전쟁으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연준은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 위기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 위기가 앞당겨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표출되고 있고, 표출된 이것은 반드시 전쟁으로 갈 것이다. 왜 그러느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제 공황이 오면은요, 항상 전쟁이 같이 왔던 이유가 시선을 전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2008년도 미국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있었죠. 2011년 유로존 재정 위기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지전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표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이라도요, 작은 한 지역에 있는 전쟁이라도 이것을 핵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터지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나를 공격해요? 본능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저 나라에서 핵을 쏴요. 핵을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국지전이라도 이것은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오늘이라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이분의 연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마국 전쟁의 주체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 등이 영미 전쟁의 전쟁 목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국가 간이 이렇게 서로 전쟁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충돌했을 때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유라시아 국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셔도 주일만 잘 나오시며 제가 대신 보고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생각하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이거든요. 막 그냥 철수시킨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철수 못 시킵니다. 안 시켜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 이러면 아시아 일본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방어 못해요. 러시아한테 중국에 다 먹힌다고요. 그 사실을 알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쳐요. 못 치는데 트럼프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욕만 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애국자 막말 많이 해서 그렇지 애국자와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웃사이더리에요. 신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요,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360군데가 넘는 거 알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20군데인가요?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 그 군사시설 들어가 보셨어요? 미군이 주둔하는 데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빚지고 있어요. 군사비 증강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자기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핵 만들려고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됐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네 나라 너네 지켜라 핵 가져라 해버리면 우리는 핵국가가 되는 거예요. 핵우산 받는 거 아니고. 아니 우산 남의 거 쓰고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내 우산 가지고 쓰고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내 우산 쓰는 게 100번 낫지.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제가 옆으로 갔는데 트럼프 선전하러 온 건 아니고 뭐 여러분 투표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데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엘리트들이 시행하려는 시행이 늦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제력은요, 세계적, 굉장히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자기 돈 다 대면서 지금 다 선거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좌우지하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자기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면 그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아야 하고, 좀 이제 알았다면 좀 버려야 하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버리는 게. 웬만하면 이제 욕심 좀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새 계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새 계약은 마음에 맺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봉사, 이거 첫째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 문제예요. 봉사와 충성과 헌금생활, 이건 나중 문제예요.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새 계약이 맺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세계대전의 격전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알아두면 참 좋은데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과 이야기하면, 국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말이 잘 통해요.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분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세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러시아의 서진과 나토의 동진으로부터 충돌이 일어나지만 최종적인 러시아의 공격 목표는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되는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자, 지리학자 맥켄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누구든지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통제하고 유라시아를 통제하는 자는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천년 자원의 보고입니다. 보물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지형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라시아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세계 강대국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자, 미국 국가 에너지 정책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진스키 아니네요. 푸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 판도는 중앙아시아의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21세기 세계 전략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로 진출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향후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전개되는 체스판이 될 것이다. 이분들이 성경을 알고 이런 예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에너지정책보고서에서 카스피해는 베네수엘라 및 이라크와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다. 유라시아는 구소련 공화국 국가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편에서는 자신의 영토였습니다. 중요한 세력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에너지 선점을 위해서 이 지역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 권력가들은 유라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브레즈네프를 신세계 정부에 동참을 시키면서 바로 공산권을 무너뜨리도록 오더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889년 1월부터 정확하게 1991년 12월 31일까지 동구권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자연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소련이 무너지기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소련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워낙 강했잖아요, 소련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소련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무너질까요? 스스로 브레즈네프가 소련 길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국가들을 해체를 시킵니다. 이 해체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해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서방세계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들이 바로 공략을 했던 겁니다.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 러시아 등이 각축전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들, 우리 뭐 들어봤습니까? 그 작은 나라들, 뭐 크림반도라든가 아니면 뭐 몰도바,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왜 전 세계에서 신문에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바로 세계대전의 격정지이면서 그쪽으로 나라들이 모이는 이유가 천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카스피에 묻혀있는 바로 거대한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그리고 광물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을 포함한 아랍인들에게는 중동의 부를 가져온 기름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 열강들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산유국 손보기 살펴보겠는데 어떤 식으로 손을 받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잠이 오면 그냥 엎어져서 좀 주무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오후 예배는 약간 플렉스블하게. 네. 왜냐하면 요걸 끝내줘야 다음 주에 그 다음이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석유 가격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요. 미국이 국제 유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현재 뭘 하고 있느냐면 손해를 보면서 세일가스를 배럴당 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쟁에서 미국이 이미 승기를 잡았어요. 다음은 2014년 서울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세계 최대 산유국 된다. 6월에서 8월 하루 산유량 사우디와 비슷. 생산 속도 감안하면 10월 내 추월 유력. 미국이 9월, 10월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 자리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2016년입니다. 올해죠. 2월 신문 기사입니다. 미국 원유 현물 인도 지점인 오클라호마 주 커싱의 재고량은 110만 배럴 증가한 6,87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2월 26일까지의 커싱 재고량 6,630만 배럴보다 많은 양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전체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1,040만 배럴 늘어나 총 5억 1,798만 배럴을 기록했다.
미국이 원래는요, 그리고 석유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일가스라는 것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심지어는 중동의 산유국들까지 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번에 제가 가서 있으면서 보니까 20년 전에 기름값하고 좀 비슷해요. 한국은 기름값이 아직도 비싼가 보던데 20년 전에 98센트 했는데 지금은 1불 몇 센트 정도 하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엔이 기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불, 한국 돈으로 뭐 한 33,000원 정도 돼요. 한 차 가득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미국에서 세일가스를 직접 생산하면서부터입니다. 유럽과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타격을 입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베네수엘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미국에 의해서 손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럽 타격을 입은 나라는 유럽, 그리고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경기 침체, 중국 경제는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 에너지, 석유 말입니다. 석유가 생산, 그러니까 석유를 추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망하지가 않죠. 근데 가격을 너무 다운시키니까 전 세계가 동반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잘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같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맞물려 있어서 한 나라만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선점을 위한 서방 세계의 나토의 진출은 석유 산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위협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러시아 경제 구조가 보십시오. 원유 가스가 국내 총 생산의 약 24%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총 수출은 이 원유가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3분의 2가 석유 판매와 가스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를 에너지 의존형 경제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국내 총 생산의 10%, 그리고 총 수출의 40% 이상을 에너지 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4%와 40% 전형적인 에너지 자원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가 변동이 오자마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북해산 원유 가격이 $100 이상 유지해야 연방 예산이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0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러시아의 루블화는 미국 달러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50가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50가 가치가 내려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 달러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러시아 루블화? 아니면 중국도? 일본도? 어떤 돈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에는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석유를 생산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 돈은 가치가 내려가고 미국 달러는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하룻밤에 얼마까지 인상된 줄 아세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올 겁니다. 10.5%에서 17% 인상됩니다. 1%만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도 경제 가계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7%씩 올라가면은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상관관계 있습니다. 동반 침체로 들어간다니까요. 미국은 세일가스 생산과 함께 이란 제재,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란 제재를 풀어줍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다시 손을 잡게 되면서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에 의해서 기름값이 정해지고 있어요. 이 기름값은요, 여러분 기름값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름값이
모든 게 포함이 되거든요. 교통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문화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기름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요. 무엇을 해도 기름이죠. 기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굉장히 예민한 거고, 이 기름 때문에 전 국가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의 과잉 공급이 미국에 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값이 떨어집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은 소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양심가라고 불립니다. 노암 촘스키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힘으로 움직이지 합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류 역사는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미국은 국내 세일가스 생산으로 제일 먼저 국가 수출의 85%가 바로 원유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경제 설치를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손봤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에는 군사를 보냅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85%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름값으로 손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원유가를 낮춰버리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렴한 셀가스 생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린 베네수엘라는 500%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예를 들면 1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500원을 줘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500%가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통 원유를 생산하는 돈이 $30 든다고 합니다. $30가 들면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배럴당 100불은 받아야 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생산하는 그 단계들이 다 있잖아요. 유통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세일 기름을 생산하면서 국제 원유가 $107에서 $50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자, 산유국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팔아도 이거는 이문이 안 남아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가격 경쟁에서 진 거죠. 유가 하락이 비산유국에는 석유 파생 상품 그리고 원자재 하락 현상, 운송 비용 절감 등의 그런 효과 있어요. 그러나 석유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세계적인 경제 침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동반 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가 건져줍니까? 건져줄 나라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람의 탐욕은요, 이 동반 침체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는 죽어도 상관없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침체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되면 다 붕괴되는 건데 말이죠. 지금 세계는 수출과 수입 등에서 하나로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한 나라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셀가스와 오일 생산 판매로 중동의 경제를 죽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쪽에서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요, 살기 위해서 결국은 공화국 주체국인 러시아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국과 친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친하고 싶어서 친한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많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구호 물자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그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부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돼지를 먹여서 뭐합니까? 잡아먹어야지. 목적은 그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일반 오일은 말이죠. 그런 기름층이 있습니다. 거기다 시추봉을 내려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15불에서 30불, 30불이면 돼요. 그래서 100불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세일가스는요, 지하 1000에서요 1km 지점까지 내려간답니다.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밑에 가면 세일 층이라는 층이 있답니다. 그 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1km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은요, 모래하고 섞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퍼내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 드느냐? 60에서 80불 든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얼마에 팔고 있죠? 50불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산유국 장악하기 위해서 그냥 그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름이 그렇게 싼 거예요. 자, 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그걸 퍼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나오면 환경오염도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되거나 말거나 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산유국을 잡아야 되니까 셀가스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중국이 있어요. 셀가스가 엄청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해변가에 묻혀 있으면 바닷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해변가가 아니고 중국은 내륙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이 묻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 가지고 일단은 전 세계 국가들을 기름 하나 가지고 말이죠. 잡았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좀 더 많은 나라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면 러시아와 그리고 러시아의 구소련 국가들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자꾸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세계대전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앞에 일을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쟁, 기근, 그리고 미움, 민족 간의 분열 이런 것들, 총체적인 것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시대를 조금이라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마지막 시대를 보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자리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저희들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머리를 들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